비만에 대해서 식이요법 운동을 많이 시행하는데요. 식이요법을 한다 해도 체중의 감량이 3%, 운동을 병행한다 해도 9%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고도 비만은 엄연한 하나의 질병입니다. 초고도 비만자의 경우에는 수술이 가장 합리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병원 가정학과 한아름 교수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어서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초고도 비만으로 고통받고 자신을 드러내길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인 초고도 비만의 경우 운동, 식이요법, 약물 치료로 치료하기가 힘들고요. 수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원광대학교 병원 초고도 비만의 해결사, 위장관 외과 광동백 교수님께 비만대사 수술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위장관 외과 광동백 교수입니다. 초고도 비만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교수님을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비만자의 체중 감량 경우 운동, 식이요법, 약물로 되거든요. 근데 초고도 비만자들 역시 같은 방법으로 꾸준히 치료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 환자들께서 비만에 대해서 식이요법, 운동을 많이 시행하는데요. 식이요법을 한다 해도 체중의 감량이 3%, 또 운동을 병행한다 해도 9%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많은 환자들께서 약물 치료하는데요. 약물 치료한다 해도 요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초고도 비만자의 경우에는 수술이 가장 합리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고도 비만자를 운동, 식이요법, 약물 치료로 제가 치료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늘 한계에 부딪히곤 했죠. 맞습니다. 식이요법, 운동으로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약물 치료 또한 97%에서 다시 요요현상이 발생하지요. 따라서 초고도 비만은 엄연한 하나의 질병입니다. 이미 여러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까지 유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2019년 1월부터요 비만 대사 수술이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000만 원 넘는 수술이었죠. 근데 지금은 20%의 본인 부담금만 내시면 다양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술보험 기준은 어떻게 되고 또 수술은 어떤 경우에 권장될까요? 네, 비만의 진단과 분류는요 체질량 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이거나 30이면서 여러 대사관리 합병증이 있는 경우, 또한 체질량 지수가 27.5 이상이면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 앓고 있다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가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 종류가 많던데 사람마다 적합한 수술이 조금은 다를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죠. 개인의 체질량 지수, 영양 상태, 당뇨 등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은요. 위 소매 절제 수술인데요. 위에 75% 이상을 절제해서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최근에는 동양인의 적합한 우회수를 추가한 위 소매 절제술 플러스 등을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수술들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이러한 수술들은요 대부분 복강경 수술로 이루어집니다. 지름이 1 내지 1.5cm 되는 추간침을 이용해 가지고 복강 내 삽입해서요 고성능 카메라와 다양한 복강 기구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알다시피 복강경 수술은 개복술에 비해서 환자의 통증이 적고요. 상처 관리도 상당히 편합니다.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비만 대사 수술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수술에 대한 편견과 부담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비만 대사 수술은 안전한가요? 네, 현재 비만 대사 수술의 사망률은 0.2%로 매우 낮습니다. 또한 수술 후 합병증은 5% 미만이죠. 평균 입원 기간은 3 내에 5일 정도 되고요. 일상생활로 복귀는 대부분 2주 내에 가능합니다. 오히려 초고도 비만 자체에 따른 합병증과 사망률이 20% 이상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통해서라도 초고도 비만을 치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온 적용도 되고 안전하니 초고도 비만자에게는 절망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수술을 하면 체중이 얼마나 감량되는지, 약물 치료로는 5% 이상 감량되면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얼마나 감량되나요? 네, 우리가 비만 수술하게 되면요, 체중은 평균 1년에 걸쳐서 수술 전 체중의 25 내지 30% 정도가 감량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100kg 정도 되는 고도 비만자 경우에요, 수술을 통해서 약 70kg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수술 직후에 3 내지 6개월 내는 아주 빠른 속도로 감량되고요. 그 후에 천천히 감량돼서 1년 내지 6개월까지 감량되죠. 그 후에는 그 체중이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감량되면 체중 감량 이외에 다른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비만 수술은요, 대사 질환에 관련 여러 가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여러 합병증이 아주 개선되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호조는 개인의 요소와 노력 정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치료 효과입니다. 약물 치료는 얻기 힘든 결과예요. 수술 전후의 과정을 소개해 주세요. 네, 먼저 환자분들께서 저희 비만대사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 환자분께서 수술 적응증이 되는지 확인하고요. 또 마취를 위해서 수술 위험성을 높이는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내과적, 정신과적, 영양학과적 치료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치료 방법과 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수술 날짜를 잡고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기 계시는 비만 전문가 함라는 교수님을 통해서 체중의 일부가 감량시키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면요, 수술의 극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교수님의 수술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술 후에는 저와 어떤 치료를 해주실 건가요? 네, 이 수술은요, 새로운 삶으로 첫발 내딛는 것과 같습니다. 수술 후에는 전문가에 의해서 정기적인 식이요법, 영양상담을 이루어집니다. 또한 전문 영양사에 의해서 단계적인 식단에 의해서 관리, 새로운 식사 패턴에 대한 영양교육을 진행됩니다. 또한 수술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문의의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 결핍될 수 있는 여러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단백질을 체크하고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도 같이 진행됩니다. 수술 전에는 가정의학과 저한테 오셔서요, 운동 및 식이요법, 그리고 필요시에는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고요. 수술 전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로 알차게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검사와 수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수술 전에는요, 수술에 여러 가지 마취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 소화기 내과, 순환기 내과, 호흡기 내과 등을 통해서 검사하게 되고요. 비만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수술에 관련된 상담 내용을 이루어집니다. 수술은 비만 수술 전문의에서 진행되고요. 평균 3 내지 5일 동안 입원하게 됩니다. 또한 2주 후에는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하지만요, 한 달 정도는 주어진 프로토콜에 따른 식사 패턴을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여기 계시는 가정의학과 함라는 교수님을 방문하셔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비만 대사 수술에 대해 정말 자세하게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고도 비만은 난치병에 해당합니다. 혼자서 고통받지 마시고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초고도 비만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광대학교 병원 위장관 외과 전문의 강동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광대학교 병원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